안녕하세요. 나합격 금속계열 공통과목 금속제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3 제도의 응용 및 기계제도의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속재료의 재료 기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4강 체결용 기계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5년간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회당 평균 0.6문항 정도 출제됐고 출제율 61.5%입니다. 뭐 두 번에 걸러 한 번씩 출제됐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제법 있습니다. 외워야 될 요소도 많고 좀 난이도가 있는데 뭐 내가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금속 계열에서는 뭐 간단하게 보고 필수적으로 나오는 요소들만 학습해서 기능사 문제 수준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결용 기계 요소라 하면은 어떠한 두 기계 요소나 기구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나사가 있겠습니다. 나사. 나사는 이제 뭐 볼트 같은 거, 볼트도 나사의 일종이죠. 볼트, 너트. 그리고 나사 피스 이런 것들 이제 나사산에 의해서 이제 체결을 시키는 그런 요소를 나사라고 하죠. 나사의 표시 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예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사산의 감긴 방향, 이게 좌우가 있는데 좌는 일반적인 나사죠.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잠기는 나사.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잠기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나사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좌라고 돼 있고, 나사산 줄의 수, 이게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산 줄의 수가 다음에 표시가 되고, 나사의 호칭 M50이라고 하는, 이제 M50은 이제 두께죠. 나사의 두께, 두께고 3는 이제 호칭의 한 종류인데, 이 3는 이제 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2는 좌 2줄미터 가는 나사 M50에 곱하기 3의 2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맨 끝은 등급이죠. 등급. 자, 요 기호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시입니다. 좌. 여기는 이제 좌 나사의 감긴 방향이 좌라고 돼 있고, 또 두 줄 미터 보통 나사 M10짜리고 앞나사 2급, 순나사 1급과 조화되는 그런 이제 나사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UN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뒤에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G는 관용 평행 나사를 G로 표현합니다. 요 뒤는 급은 A급, B급, C급에서 A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종류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종류에는 크게 이 책에서는 9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규격 나사, 비규격 나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사, 볼트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각나사, 미터나사. 삼각나사, 미터나사는 나사의 지름과 피치를 밀리미터로 표시한 미터계 나사, 일반적인 나사죠. 일반적인 나사. 나사산이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나사. 나사봉이 이렇게 있고 나사산이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나사가 삼각나사, 미터나사, 일반적인 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산의 각도는 60도죠. 그래서 60도니까 여기가 60,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60이죠.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나사, 이게 바로 삼각나사, 미터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삼각나사 유니파이 나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니파이 나사는 ABC 나사라고 하는데 이게 왜 따로 분류를 해놨냐? 얘는 인치계입니다. 인치계 똑같습니다. 미터계 나사랑 구조랑 생김새는 똑같아요. 60도에다가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사산이 이루어진 게 똑같이 이제 유니파이 나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건 뭐냐? 얘는 미터계, 얘는 인치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각 나사, 유니파이 나사를 쓰는 나라는 미영계죠. 미영계.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나라가 협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나사가 삼각 나사 유니파이 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항공기용이나 계측기, 정밀 조립에 쓰는데 이게 주로 이 3국이 항공기, 정밀 그 계측기 이쪽을 많이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삼각 나사 유니파이 나사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용 나사가 있습니다. 관용 나사. 나사산의 각도가 55인 인치계 나사. 얘는 특이하게 각도가 55죠. 왜냐? 어디 쓰이냐? 유체기기들의 접합, 관용 부품 요런 데 쓰입니다. 관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 관용석이다. 이런 그 관용이 아니라 정말 관에 쓰이는 거예요. 파이프에 쓰이는 나사. 관용 나사. 인치계입니다. 55도. 관용 테이퍼 나사가 있죠. 관에 쓰는 테이퍼 나사. 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사가 이렇게 약간 테이퍼져서 이런 형태의 이렇게 나사가 생겨진 게 관용 테이퍼 나사. 좀 왜곡돼서 테이퍼를 그렸는데 실제로 저 정도까지 테이퍼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각도가 테이퍼가 져 있는 그런 구조물에 관용에 쓰는 관용 테이퍼 나사가 또 있습니다. 또 사각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나사. 사각나사는 축 방향의 큰 하중을 받는 곳에 적합하도록 나사산을 사각으로 만든 나사입니다. 사각으로. 그래서 축 방향의 큰 하중을 받는 곳에 적합하다. 대표적인 거 프레스나 동력 전달용의 바이스가 있죠. 바이스. 이렇게 바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바이스에 이 녀석을 이제 밀어줘야겠죠. 이 밀어줄 때 여기 또 핸들이 있고 이런 생긴 바이스 현장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얘가 바로 사각나사죠. 사각나사. 자, 이렇게 쓰인 이런 용도 축방향의 큰 하중을 받는 곳에 적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사각나사입니다. 다음으로 사다리꼴 나사가 있습니다. 사다리꼴 나사. 나사산의 각도가 몇 도? 30도인 사다리꼴로 된 나사. 나사산의 각도가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게 좀 왜곡해서 크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사산이 그려져 있어요. 자, 선반등과 같은 공작기계 이송 나사로 널리 사용한다. 왜냐? 이렇게 되면 백래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백래시는 뭐냐? 공작기계에서 보면 요 나사산의 이 틈 때문에 생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만큼이 이제 좀 가공에 있어서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다리꼴 나사를 쓰죠. 사다리꼴 나사. 근데 얘는 요즘 더 줄이자. 그럼 공작기계에서는 백래시를 더 줄이자 하면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LM이나 볼나사가 있죠. 볼나사 밑에도 있네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나사. 힘을 한쪽 방향으로 받는 곳에 사용하는 게 이제 톱니나사죠. 앞으로 밀기만 하거나 뒤로 뺄 때는 이제 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 톱니나사. 나사산의 모양이 톱니 모양이어서 바이스, 앞차키 등의 이송나사로 쓰인다. 뭐 자동차 고칠 때 보면 이런 짝키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뭐 물론 요즘은 유압짝키가 많이 쓰이지만 옛날 차들은 이런 짝키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을 올려놓고 이 볼트가 돌리면은 이렇게 쪼여들어서 얘가 올라가는 그런 짝키들이 있어요. 얘는 반대로 갈 때는 잘 안 가야 되죠. 요로 갈 때는 이제 쉽게 가고 반대로 갈 때는 좀 버텨야 됩니다. 왜냐? 하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는 톱니나사가 많이 쓰이는 거죠. 자동차용 짝키나 뭐 이렇게 바이스, 앞차키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둥근 나사 있습니다. 나사산이 둥근 모양 좀 특이하네요. 먼지나 모래 등 많은 곳, 그러니까 그 나사산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전구 나사 잘 봐봐요. 그럼 전구가 이렇게 뭐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이렇게 보면은 끝에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돼 있죠. 소켓에 껴질 때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나사를 잘 보면은 이렇게 둥근 나사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 먼지나 모래 들어가면은 스파크 나서 불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구나 소켓에 많이 사용하는 게 둥근 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나사가 있습니다. 볼나사는 나사와 축과 너트 사이에 강제로 볼을 넣어서 힘을 전달하는 나사. 굳이 왜 이렇게 하냐? 마찰이 적고 그리고 방금 아까 말했던 백래시가 적어서 정밀 기계 공작 이송장치에 주요 쓰인다. 그래서 볼나사는 주로 이제 저렇게 백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 피치 차이에 의한 백래시 때문에 가공의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볼을 넣어서 이제 나사의 마찰도 줄이고 백래시를 적게 하는 정밀 공작기에 쓰이는 볼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거보다 더 발달한 게 있죠. LM이라고 있습니다. LM 가이드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죠. 이렇게 나사의 종류 크게 9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 나사의 종류가 이렇게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O 규격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볼트가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보통 나사냐 가는 나사냐 미터냐 그리고 유니파이 계열 인치계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터계는 다 M을 쓰죠. 거의 다 요즘은 M입니다. M8 곱하기 1. 여기 뒤에는 이제 피치죠. 피치. 그리고 미니추어 나사라고 해서 S로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는 UN이 붙습니다. UN에 C가 붙으면 보통 나사, F는 가는 나사입니다. UNC, UNF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의 사다리꼴 나사는 TR로 표시가 되고요. 뭐 그 기타 다른 나사들이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도면은 해독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볼트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많이 쓰이고 그 외에 뭐 관용 나사, 관 파이프, 관용 평행 나사, 사다리꼴 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관용 테이퍼 나사, 그리고 특수용으로 전선관이란 거 아시죠? 전선관은 이제 그 전선 배선을 했을 때 전기 공사할 때 그 선이 날선으로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커버해주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선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선관은 있거나 연결하거나 할 때 쓰이는 전선관 나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선거 나사, 미식 나사, 전구 나사. 전구 나사 아까 어떻댔죠? 이렇게 둥근 나사랬죠. 그리고 자전거 타이어 밸브 나사, 자전거 타이어 밸브 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의 방향 표시는 요거 한번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봐도록 합시다. 나사의 방향 표시는 왼쪽 나사에만 표시합니다. 왼 나사. 대부분의 나사는 오른 나사예요. 오른 나사.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가죠. 그래서 좌라고 써 있는 경우에만 L. 이거 그러니까 왼 나사만 반대인 거죠. 아직은 세상이 오른쪽으로 중심으로 돼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고 특이하게 왼쪽으로 돌아간다. 잠긴방이 왼쪽이다. 이런 경우에만 좌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사는 다 오른 나사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다 오른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만 왼 나사, 좌로 표시되어 있고, 나사의 줄수는 줄이 2줄 이상인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2줄 이상인 것만 표시하고, 웬만하면은 다 그냥 한 줄 나사. 나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로 갈수록, 좌에서 우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나사 등급은 KS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특이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가는 나사를 뚜렷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에는 피치 또는 산해수 다음에 가는 눈의 글자를 가로 안에 넣어서 기입할 수 있고요. 이평행 나사, 이평행 앞나사는 테이퍼 순나사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평행 앞나사는 테이퍼 순나사 PT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미터 보통 나사 중 M1.7, M2.3, M2.6 얘는 IS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뭐 특이사항이긴 한데 뭐 굳이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나사의 도시법은 중요합니다. 얘는 자주 나옵니다. 주로 얘가 나옵니다. 나사의 도시 어떻게 그리냐, 일반 나사의 제도법, 일반 나사. 자, 이 부분 한번 그 기존에 있는 나사 그림과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나사의 도시법.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사 도시가 돼 있죠. 그거 보면서 같이 볼게요.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을 나타내는 선은 굵은 실선. 어떤 선? 수나사의 바깥지름, 앞나사의 안지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지점이요? 맞닿는 지점. 여기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수나사의 바깥지름,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 그리고 앞나사의 안지름이니까 맞닿는 부분은 아니네요. 하여튼 수나사의 바깥과 앞나사의 안지름, 여기는 굵은 실선. 순나사와 앞나사의 고를 표시하는 것. 그렇죠. 여기 바깥지름과 안지름은 레알 그 두꺼운 몸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고를 하는 부분, 만약에 순나사로 치면은 여기 바깥지름,
앞나사로 치면은 여기 안찌름, 여기 안찌름, 여기를 굵은 시정을 했고, 고를 표시하는 거 뾰족뾰족한 그 끝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가는 실선. 산들의 산 봉우리 여기를 이은 선은 가는 실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굵은 실선. 경계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그린 시점. 보이지 않을 때는 굵은 파선으로 그린다. 무슨 말이냐?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선을 보면은 여기 바깥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가 있죠. 예, 요 부분에 경계선, 여기는 굵은 시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굵은 시점.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골밑을 나타내는 선은 축에 대하여 30도. 불완전 나사부의 골밑 나타내는 선은 축에 대하여 30도 가는 실선으로 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불완전 나사부와 동시에 생략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불완전 나사부의 동시를 생략한다. 동시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 30도죠. 30도. 여기 요 선이 가는 실선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앞나사의 택구멍 드릴 자리는 120도의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 앞나사의 택구멍 드릴 지시는, 자, 여기 말하는 거죠. 앞나사의, 여기 앞나사입니다. 앞나사의 택구멍 드릴 지시는 120도로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나사부의 산봉우리와 고를 나타내는 선은 굵은 파선으로 어긋나게 그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제도는 보이지 않으면 다 파선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파선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사부의 산봉우리와 골, 여기죠. 나사부의 산봉우리와 골은 굵은 파선,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산봉우리와 보는 이제 굵은 파선으로 어긋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사의 피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사의 피치는 뭐냐? 자, 그럼 나사의 피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서는 피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피치와 리드 차이는 뭐냐? 피치는 나사가 있고 나사 지름이 이렇게 있죠. 네?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만약 육각나사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사 머리가 이렇게 있을 테고, 끝에는 이런 식으로 나사 끝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여기서 피치는 요 산과 산,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자, 요 끝과의 점, 요게 피치. 근데 이 프랭크 선의 어느 선, 동일선상과 동일선상 요 거리가 모두 피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쉽게 설명해서 이 앞장과 뒷산의 요 거리, 여기를 이제 피치라고 하고요. 리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리드는 이게 볼트가 한 바퀴 돌렸을 때, 한 회전했을 때 전진한 거리입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전진한 거리, 얘가 바로 리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나사의 줄수가, 일반적인 나사는 한 줄이죠. 한 줄이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돌리면은 한 피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줄 나사에선 피치와 리드가 같아요. 하지만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일 경우에는 그만큼 더 줄이 많기 때문에 전진을 더합니다. 그래서 두 줄 나사이면은 이 한 바퀴 돌렸을 때 피치보다 2배가 가는 거고, 세 줄 나사이면 이 리드가 피치보다 3배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피치가 3이고 줄수가 3줄이면은 리드가 어떻게 되냐? 피치가 3이고 줄이 3이면은 3줄이면은 방금 여기 설명했던 것대로 피치가 3이고 줄이 3줄이다 하면은 9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역으로 정의를 하면 피치는 리드에서 줄수를 나눈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피치는 이 산과 산, 이 한 산과 한 산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 리드는 한 회전했을 때 전진하는 거리. 그래서 한 회전했을 때 전진했던 거리고, 줄이 1일 때는 피치랑
리드랑 같습니다. 하지만 줄이 두 줄이냐 세 줄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더 전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피치와 이 리드 개념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볼트 너트의 호칭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트는 규격 번호, 종류, 다듬질 정도, 호칭 길이, 나사의 호칭 길이, 호칭과 길이, 그리고 나사의 등급, 재료, 지적사항, 요렇게 지정사항 요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KSB 100이 요게 이제 규격에 해당하고, 종류는 육각 볼트, 그리고 다듬질 정도 중간이다. 그리고 나사의 호칭, 호칭과 길이, 등급, 재료, 끝. 이렇게 나사의 볼트를 호칭을 하고요. 너트도 비슷합니다. 규격 번호가 나오고, 종류, 여기서는 KSB 100이 규격의 종류는 육각, 모양의 구별 2종이고, 다듬질 상, 호칭, 그리고 등급, 그리고 재료, 지정사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호칭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나사의 호칭법, 이렇게 이제 종류, 호칭, 길이, 재료, 지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뭐 멈춘 나사, 나사못 호칭법, 이렇게 한 번씩 봐서 참고적으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종류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관통 볼트가 있죠. 결합하고자 하는 두 물체가 둘 다 구멍이 뚫고 여기에 볼트를 관통시켜서 반대쪽에 너트로 재는 게 관통 볼트입니다. 탭 볼트, 물체 한쪽에 앞나사를 깎은 다음 나사바퀴를 하여 너트를 대신에 너트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결합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두꺼워 관통을 하지 못할 때는 이 탭 볼트를 사용합니다. 스터드 볼트는 양끝 나사를 한 끝에 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끝은 본체에 받고 다른 한 끝은 너트를 끼워주는 게 이제 스터드 볼트입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아이 볼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이런 형태를 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밑에 나사를 내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로프를 걸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적합한 게 이 바로 아이 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 볼트는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체결하는 볼트. 기초 볼트는 기계 구조물을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 T볼트는 선반이나 밀딩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T자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T형이죠. 그래서 이런 T홈에 껴가지고 어떤 바이스를 고정한다든가 일감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볼트가 바로 T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심 볼트. 연심 볼트는 충격적인 인장력에 작용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통의 일부 지름을 가늘게 하여 늘어나기 쉽게 한 볼트를 연심 볼트입니다.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런데 사용하고요. 테이퍼 볼트, 다듬질 구멍에 꼭 맞게 끼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통부에 테이퍼를 주고 머리를 없앤 볼트를 테이퍼 볼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알아만 두면은 뭐 우리가 문제가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볼트 외에도 이제 볼트와 너트 외에도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쓰는 체결용 부품에는 기계 요소에는 바로 키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이런 기어가 있죠. 기어가 있고 대충 이렇게 칩시다. 그리고 이제 축에 있고 이 보스가 있고 축에 있는데, 얘를 이제 축에 기어를 끼면은 잘 안 돌아가, 밑그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네모 홈 가공을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끼임에 의해서 방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네모난 이런 것들을 이제 키라고 하는데, 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서로 이제 축과 어떠한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가 돌아갈 때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 얘를 이제 키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호칭법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칭법은 맨 앞에는 나사랑 비슷하죠. 규격 및 명칭이 나옵니다. 규격 및 명칭이 나오고, 호칭 치수와 길이, 끝 모양, 재료,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키의 종류는 평형키, 평행키, 경사키, 반사키가 있고요. 자, 키의 종류에는 평행키, 경사키, 반달키가 있습니다.
또 모양은 나사용 구멍이 평형키는 없고, 또 있는 것도 있죠. 그 없는 것은 P로 표시를 하고 구멍이 있는 것은 PS로 보조기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사키는 머리가 없는 것은 T, 머리가 있는 것은 TG라고 되어 있고, 반달키는 둥근 바닥인 건 WA, 납작 바닥인 건 WB로 보조기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키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묻힘키, 안장키, 평키, 반달키, 접선키, 스플라인 등등의 굉장히 많은 키가 있는데, 묻힘키는 축과 회전체 보스의 모든 홈을 가공하는 키. 그러니까 이게 축이 있고 안에 회전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모두 가공을 해서 그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키가 이제 묻힘키라고 할 수 있고요. 안장키는 축에는 홈을 가공하지 않죠. 회전체만 가공하는 게 바로 안장키입니다. 축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회전체만 가공을 해서 이 키를 이제 작동시키는 게 안장키라고 할 수 있고, 평키는 축의 표면에는 그냥 평평하게만 가공합니다. 축의 표면에는 평평하게만 하고, 요 위에 얹고 요 위에 이제 회전체를 같이 회전체의 홈을 만드는 게 이게 평키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스플라인이나 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회전력을 전달하는 키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자, 일반적으로 스플라인이 가장 큰 이제 토크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더 전달해야 된다, 이럴 때는 같은 경에선 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축이 있고 보스가 있으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이런 이제 그런 키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같은 지름이면 더 큰 이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세레이션. 스플라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기어처럼 생겼어요, 키가. 그래서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바로 스플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도 뭐 자동차, 공작기계, 항공기, 발전기, 터빈 이런 데 쓰이고요. 세레이션은 그 같은 지름에 비해서는 스플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힘을 전달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나 뭐 기타 중장비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핀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은 자공하는 하중이 작을 때 간편하게 키 대체용으로 쓰이는 게 바로 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품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뭐 이제 어떤 고정시킬 때 임시적인 그런 고정 방법으로 쓰는 게 이제 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핀에는 뭐 평형핀, 분할핀, 테이퍼핀, 스프링핀 이런 여러 가지 핀이 있고요. 호칭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KS와 같은 규격을 먼저 써주고, 호칭 지름, 공차, 호칭 길이, 재질의 순으로 이제 평형핀은 호칭을 하고, 테이퍼핀은 규격 번호, 등급, 호칭 지름, 길이, 재료의 순으로 이렇게 그 호칭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는 대표적으로 이제 평형핀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퍼핀이 있죠. 그리고 분할핀이 있고, 뭐 이런 핀들이 있는데, 이제 평형핀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평형한 이런 핀이죠. 그래서 기계 부품 조립 고정 및 위치 결정용으로 쓰이고, 테이퍼핀은 이렇게 테이퍼가 져 있는 이런 핀을 테이퍼핀이라고 합니다. 축의 보스를 고정시킬 때 쉽게 들어가고 빠지게 할 때 이때 많이 쓰이고요. 분할핀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어떤 기계 장치를 너트나 볼트 이런 것들 이제 끼운 다음에 끝을 벌려서 잘 풀리지 않거나 이완을 방지하는 데 쓰는 게 바로 분할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스프링핀이라고 있어요. 스프링핀. 이렇게 스프링 강의 재질로 이렇게 C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묘하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억지 기어 맞춤으로 때려서 박아 넣어 가지고 위치를 고정시키는 데 쓰입니다. 자, 요런 핀들이 있고, 또 리벳의 호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은 뭐냐?
리벳도 볼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이제 기계 요소들을 접합하는 그러한 이제 체결하는 그런 기계 요소라고 체결용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나사산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뚫린 이렇게 관통된 두 개의 판재에다가 리벳이라고 하는 이런 쇳덩어리를 박아내죠. 그래서 요 반대를 때리거나 압착을 가해서 찌그러뜨립니다. 그럼 이렇게 소성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얘가 단단하게 이 두 개의 접합을 시켜주는 이러한 기구 장치가 리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벳 호칭에는 규격번호, 종류, 호칭 지름, 길이, 재료의 순으로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고요. 뭐 머리의 모양의 종류에 따라 둥근 머리, 접시머리, 둥근 접시, 냄비, 납작, 얇은 납작,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리벳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벳 이음과 도시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은 크게 도시할 필요 없을 때는 리벳 구멍을 약도로 도시하고요. 리벳의 특별 위치에만 표시할 경우에는 중심선만 그립니다. 같은 가격으로 영속하는 종류의 구멍 표시 방법은 간단히 기입하고, 여러 장의 얇은 판을 단면 도시에 각 판의 파단선과 서로 어긋나게 그어서 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벳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얇은 판, 형광 등의 단면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를 합니다. 그리고 형광의 치수 기획은 형광 도면 위쪽에 기입합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출제되진 않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관련된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나사의 도시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체결용 공부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의 일반 도시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각각 문제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한다. 아니죠.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이죠. 굵은 실선. 순나사의 바깥지름 그리고 앞나사의 안지름, 이 부분은 이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는 가는 실선이 아니죠. 이 경계는 아까 무슨 실선? 맞습니다. 굵은 실선으로 했죠. 순나사와 앞나사의 측면 도시에서의 골지름은, 측면 도시에서 골지름, 이 골 부분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이 파여진 골지름은 가는 실선이죠. 형상을 잘 이해하면서 풀어야 이제 쉽게 외우고 풀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나사부의 밑선은 축에 대해서 30도 경사진 가는 실선으로 그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사의 도시 방법 간략하게 선생님 정리해 놨습니다. 이 부분 그냥 외우면 굉장히 쉽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함께 27페이지 요 그림과 함께 같이 꼭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체결용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나사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나사의 종류 중에서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삼각, 미터 나사, 인치계,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사의 도시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원의 제일 핵심 나사의 도시법입니다. 이 부분 그냥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127페이지 그림과 함께 좀 반드시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의 피치가 뭐라고 했죠? 그쵸? 산과 산의 거리, 이게 피치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진한 그런 거리는 리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치와 리드의 관계, 줄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피치 곱하기 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나사의 피치 잘 알아두고 볼트 너트의 호칭 방법 이제 간략히 봤습니다. 그리고 볼트의 종류, 어떤 볼트가 있는지 뭐 알아두면 이제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나중에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 키 중에서 제일 센 건 뭐다? 예, 그쵸. 세레이션이죠. 세레이션.
스플라인도 굉장히 센데 같은 지름에서 세레이션이 더 큽니다. 핀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 평형 핀, 테이퍼 핀, 분할 핀이 있다고 했고 각 호칭법에 대해서 그 순서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리벳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 그리고 리벳의 도시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문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나사의 일반 도시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림과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체결용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통 과목 금속 제도의 챕터 3 기계 제도의 응용 및 기계 요소의 제도의 마지막 5강 전동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